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Qt에서 제공하는 오픈GL ES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오픈GL ES API를 사용하는 클래스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쉐이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QOpenGL 쉐이더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GLES 쉐이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Qt에서 제공하는 QOpenGL 쉐이더 프로그램을 100%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GPU로 또 쉐이더로 변수 값을 넘기기 위한 수많은 함수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오버로딩한 QOpenGL 쉐이더 프로그램의 편리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클래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픈GL ES API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Qt에서 제공하는 버퍼 관련 함수들이 있는 QOpenGL 버퍼라는 클래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대체하기만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역시나 폴더 위젯을 사용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먼저 QOpenGL 버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GL에서 사용하는 정점 정보들을 CPU에서 GPU로 넘겨주는 역할일 텐데요. 이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픈GL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VBO라는 것입니다. Vertex Buffer Object라는 거죠. 이 VBO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에서 QOpenGL 버퍼를 지우고 VBO 기능을 사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QOpenGL 버퍼는 오픈GL에서 GPU의 즉 쉐이더의 변수의 값을 손쉽게 넘기도록 하는 Vertex Buffer라는 기능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widget.h에서 QOpenGL 버퍼를 include 하고 있었죠. 얘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QOpenGL 버퍼의 소스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먼저 타입이 나오죠. 얘는 이 버퍼가 어떤 타입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즉 벌텍스 정점 정보를 넘기는 용도인지 인덱스 용도인지 뭐 픽셀인지에 대한 정보를 넘기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 용도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트림인지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 그리고 드로우인지 리드인지 카피인지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액세스 방식도 read only인지 write only인지 또 read write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많은 값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함수들을 보시면 뭐 비슷하죠. 생성하고 삭제하고 바인드하고 릴리즈하고 쓰는 거 그리고 얼로케이트 하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쭉쭉 달려 있습니다.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겠네요. 일단 정의된 정점 정보들을 속성값들을 설정해 줍니다. 정점의 속성뿐만 아니라 사용 패턴 그리고 버퍼에 액세스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속성값들이 존재했죠. 이렇게 설정된 속성에 대해서 벌텍스 버퍼의 값을 할당하거나 읽어드리거나 쓰거나 하는 다양한 동작들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로 GPU로 값을 넘기기 위해서는 버퍼의 형태로 즉 어레이 형태로 정의한 값들을 만들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 버퍼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점의 정보를 나타내는 벌텍스 버퍼일 수도 있고 정점의 인덱스 정보를 나타내는 인덱스 버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버퍼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속성을 지정해 주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픈GL ES 2.0의 새로운 기능인 VBO, Vertex Buffer Object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tex Buffer Object는 정점의 정보를 GPU의 비디오 메모리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점의 정보를 CPU 단에 있는 정점의 정보를 GPU 단에 있는 비디오 메모리에 이렇게 카피해서 넘겨주고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언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CPU 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획득한 정점 정보를 GPU 단에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안에 쉐이더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 프레임마다 CPU가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거를 GPU의 비디오 메모리로 전송을 하고 GPU는 이거를 매 렌더링 타임마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점 정보가 안 바뀌었는데도 매 프레임 카피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한 것이 바로 오픈GL ES 2.0에서 등장하는 VBO라는 것입니다. 즉, 매 프레임마다 정점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최초 한 번만 딱 전달해 놓고 만약에 이 정보가 바뀌면 그때 또 다시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VBO를 사용하는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GPU 쪽에 버퍼 오브젝트를 전달받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ID 값을 받아와서 CPU 쪽에서 사용을 하겠죠. 다음으로 이 vertex 오브젝트를 정점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인덱스를 전달하는 용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바인딩을 시켜놓고 이제부터 이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최초 초기화 단계에서 전달해주는 정점 정보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바인딩을 해제해서 다른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중에 이 정점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바인딩을 해주죠. 그리고 이 정점 정보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초기화 단계인 거죠.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얘를 바인딩 시켜주는데 어레이 버퍼라고 바인딩을 시켜줬어요. 즉 정점 정보를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버퍼 오브젝트의 값들을 채워줍니다. 초기화해서 채워주죠. 어떤 거? 벌텍스 개수만큼 벌텍스트를 전달해주는 거죠. 그럼 이 버퍼 오브젝트에 채워졌어요. 그리고 언바인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 준비가 된 거죠.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바인드를 해주죠. 벌텍스 버퍼를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벌텍스 로케이션, 즉 쉐이더에서 정점 쉐이더에서 A 포지션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변수의 위치에다가 이 바인딩된 벌텍스 버퍼를 넣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인딩 버퍼 해줍니다. 인덱스 버퍼를 여기서는 바인딩을 해주죠. 그리고 바인딩 인덱스 정보는 이 정점 쉐이더에 뭐 변수로 선언되지 않죠. 그래서 이 인덱스 버퍼는 바인딩을 해주고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 언바인드를 시켜줘야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음 렌더링 타임에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 VBO의 여러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텍스 버퍼의 타입은 스태틱 드로우냐, 다이나믹 드로우냐, 스트림 드로우냐의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스태틱 드로우는 한 번 지정하면 변경되지 않는 정점 데이터를 위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방식들입니다. 즉 얘는 한 번만 넘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해 놓기 때문에 CPU에서 이 정점 정보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드로우는 애니메이션처럼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렌더링 루프 내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매번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종종 바뀔 수 있어 라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트림 드로우는 GL 스트림 드로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 렌더링 횟수가 적고 렌더링 후에는 삭제되는 임시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정점 데이터를 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혹은 쉐이더 내부에서 어떤 계산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트림 드로우를 사용합니다. 접근 빈도 관점에서 보면 스트림 방식은 매 프레임마다 바뀌는 거고요. 스태틱 방식은 한번 업로드 되면은 안 바뀌는 겁니다. 다이나믹은 요 중간 정도고 이제 VBO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처음에 시작되기 전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안 바뀌겠죠. 하지만 시작된 후에는 매 프레임마다 혹은 반복적으로 이 벌텍스 정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또 안 바뀌겠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접근 유형에 따른 단어를 보면은 아까 앞에도 뭐 스태틱, 다이나믹, 스트림 뒤에 붙어 있었던 드로우라는 말인데요. 드로우 방식이 있고 리드 방식이 있고 카피 방식이 있습니다. 드로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오픈GL에서 읽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점 데이터들은 대부분 드로우로 지정하게 되겠죠. read는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으로 오픈GL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픽셀 데이터를 어떤 버퍼에 기록된 픽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카피 같은 경우는 GL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이를 다시 GL에서 화면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뭐 FBO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특정 오프라인 버퍼에 데이터를 기록해 놓고 얘를 읽어서 다시 GL에서 렌더링 해야 되는 경우는 카피라는 유형을 사용합니다. 즉, 데이터의 이동 방향이 CPU에서 GPU냐, GPU에서 CPU냐, GPU에서 GPU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코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했던 QOpenGL 버퍼의 내용은 지워주고요. 헤더 파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QOpenGL 버퍼 include를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얘를 모두 GLU int 타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array 버퍼라고 된 거는 vertex 버퍼라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texture coordinate 버퍼도 역시 GLU int 타입으로 바꿔주고 index 버퍼도 GLU int 타입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인덱스의 개수입니다. 사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인덱스 버퍼, QOpenGL 버퍼 내에서 인덱스 버퍼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뭐 이 버퍼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m number of indices 해서 인덱스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제 폴더 위젯.cpp로 넘어갑니다.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먼저 앞에서 선언했던 m vertex 버퍼도 초기화해주고 m index 버퍼도 초기화해주고 m text code 버퍼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number of vertices처럼 number of indices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 순서도 말썽을 부리나 봅니다. 바꿔주면 되죠. texture coordinator도 선언 순서하고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nitialize GL에서 얘네 세 개를 생성을 해줬었죠. 얘는 의미가 없고요. 앞서서 했었던 텍스처 관련됐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멸자. 우리는 이 버퍼 오브젝트들을 GPU에 만들게 되잖아요. GPU에 만들기 때문에 소멸자에서 이 만들어진 버퍼 오브젝트들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gl delete buffers 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각 만들었던 벌텍스 버퍼들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GL에서 앞에서 만들었던 q 오픈GL 버퍼를 만들었던 것들은 지워줬고요. 다음에 이 실제 정점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create plain mesh 함수 내에서 생성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벌텍스 버퍼도 만들고, 그리고 벌텍스 버퍼의 값을 할당해주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어레이 버퍼와 텍스처 코디네이터 버퍼 만들었던 건 지워주고요. 자, 여기에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젠 버퍼 해서 벌텍스 버퍼를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바인드 버퍼를 해줘야 돼요. 어떤 타입으로? 어레이 버퍼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벌텍스 위에서 만들었던 벌텍스 버퍼를 바인딩 해주고요. 여기에 버퍼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어레이 버퍼에다가 몇 개나 GL 플로트 크기에 곱하기 M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 넘겨줄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인 거죠. 사이즈를 넘겨주고 데이터는 이거가 되는 거고 타입은 스태틱 드로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언바인드를 해주면 이 벌텍스 버퍼를 만들어서 데이터 채우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 만들었죠? 그리고 바인딩을 했어요.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는 벌텍스 개수만큼 곱하기 넘버 오브 텍스처 st만큼, 즉 두 개씩이죠. 두 개씩을 넘겨주게 됩니다. 벌타이시즈가 아니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정보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사실 앞에서는 안 해줬었지만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죠. 딜리트 어디 해서 위에서 만들었던 이 변수들, 우리가 할당 받았던 변수들을 삭제해 주게 됩니다. 인덱스 버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인덱스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우리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덱스 전체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개수를 계산해서 넣어주고 인덱스 개수만큼을 할당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준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 짓을 똑같이 해주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자, 먼저 인덱스 버퍼죠. 그리고 어레이 버퍼 타입이 아닙니다. GL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 타입입니다. 얘는 인덱스라는 얘기죠. 어레이 버퍼 중에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버퍼가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사이즈가 인덱스는 인티저 타입이었죠. 그리고 인덱스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인덱스 버퍼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덱스를 지워줘야겠죠. 위에서 만들었던 delete index를 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페인트GL이죠. 페인트GL에서 뭐 어레이 버퍼 바인딩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주석 처리했었던 부분을 먼저 깨끗하게 지워 보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들 보시면은 어레이 버퍼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어레이 버퍼를 사용하는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vertex location이라고 해서 a 포지션이라는 변수의 위치를 가져왔고요. 얘를 활성화 시켰어요. bind 버퍼 해가지고 어레이 버퍼로 바인딩을 하는데 얘는 어레이 버퍼의 버퍼 아이디를 가져왔죠. 근데 우리는 버퍼 아이디를 이미 알고 있죠. vertex 버퍼 해주면 vertex 버퍼에 id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텍스처 버퍼 바인딩 하는 부분도 없애주고요. 똑같이 여기는 바인딩을 빼먹었었는데요. 자, enable 해준 다음에 gl bind 버퍼 해서 gl array 버퍼 하고 m text coordinate 버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QOpenGL 버퍼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얘네는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종 뭔가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 오픈GL ES API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으면 그림이 안 나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빼먹은 거라서 디버깅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버퍼 역시 바인딩 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얘를 지워주고 바인드 버퍼 해주면 됩니다. gl 바인드 버퍼 얘는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죠. 이게 인덱스 버퍼를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인덱스 버퍼의 사이즈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m number of indices 인덱스의 개수만큼을 가지고 그려 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바인드 시켜줘야 되죠. 어레이 버퍼도 0으로 해주고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도 0으로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과 동일하게 잘 나옵니다. 참 다행이죠. 결과물은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QOpenGL 버퍼를 벗어나서 VBO를 사용해서 정점 정보를 GPU로 넘겨봤습니다. 오늘은 Qt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의존을 벗어났네요. 오픈GL ES
1.0대 버전의 비효율성을 벗어나는 VBO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방식 역시도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즉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 역시 존재합니다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픈GL ES는 참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땀 한 땀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두면서 이렇게 우리는 또 GPU로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픈GL ES API보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Qt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러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픈GL ES 코딩을 하면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알아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참 아쉬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속성과 여러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